이번 시간에는 4의 3 혼화재료. 우리가 시멘트,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혼합시키는 재료를 우리 혼화재료로 하죠. 여기는 표면 활성제의 종류에서 표면 활성제, 특히 A재. 우리가 A재, 지금 콘크리트에 우리가 시멘트 플러스 물, 요 시멘트 플러스 물, 여기 우리가 시멘트 풀이 되죠. 시멘트 풀. 요 시멘트 풀에 이제 골재를 넣으면은 여기 바로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 근데 그러면 결국 시멘트와 물과 골재, 자갈, 모래나 자갈을 넣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그 물의 양이 많게 되면 재료 분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악영이 일어나죠. 그러면 물을 적게 넣으면 비비기가 어려워요. 혼합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물을 적게 넣으면서도 물을 감수시키면서도 잘 혼합시키기 위한 것이 그 표면 활성제 A재 공기영양제를 넣죠. 그래서 감수제는 시멘트 입자를 분산시켜 아주 적은 수량으로 시공 연도를 향상시키는 혼화재료다. 그래서 A 감수제는 A재와 감수영양제를 겸한 것이다. 물을 적게 하면서 잘 혼합하게 하는 A재. 그래서 A재의 사용 목적, 내구성이 향상된다. 가장 중요한 목적.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워커빌리티가 향상된다. 그 워커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시공 연도를 나타내. 워커빌리티. 워커빌리티는 시공 연도를 나타내서 거기서 시공 연도를 향상된다. 즉 시공 연도는 공사의 난이도 정도를 나타내죠. 다음에 물 시멘트비가 감소된다. 물 시멘트비, 이게 이제 문제인데, 물 시멘트비는 시멘트 중량에 대한 물의 중량, 시멘트 중량 대한 물의 중량 곱하기 100. 그래서 물 시멘트비가 크다고 하는 것은 이 퍼센테이지로 나타나죠. 물 시멘트비가 크다는 것은 물의 양을 많이 쓴 거예요. 물의 양이 많으면은 여러 가지 콘크리트에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 시멘트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A재를 쓰면은.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킨다. 잘 얼질 않는다는 것이죠. A재 감수를 썼을 경우에. 다음에 성질 계량제, 다음에 증량제. 성질 계량제, 증량제 역할을 한다. 포졸라인이나 플라시. 우리가 포졸라인 시멘트, 플라시 시멘트, 우리 시멘트 성질을 개선시킨 시멘트들이죠. 그 공통적 특성. 요거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다시 여기에 워커빌리티를 향상시킨다. 블리딩이나 재료 분리를 감소시키고 수밀성을 향상시키고. 그러니까 그 수밀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방수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수화 열량, 수화 발량을 감소시키고, 다음에 장기 강도를 증대시킨다. 초기 강도 대신에 장기 강도를 증대시킨다. 여기가 요 포졸라인이나 플래시, 다음에 고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어떤 혼화 재료는 이러한 공통적 특성, 이거 중요하죠. 꼭 알아두고요. 응결 경화 촉진제, 응결 경화 촉진제. 염화칼슘. 우리 염화칼슘은 그 겨울에 눈을 제설하는 데 쓰죠.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제설제로 쓰죠. 방동제는 얼지 않게 하는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여가 마그네슘. 그리고 색을 나타내는 착색제에서 초록, 산화크롬, 빨강, 산화제이철, 노랑은 크롬산 바륨, 파랑은 군청, 검정은 카본 블랙 등이다. 이제 사회사에서 이제 콘크리트 배합에서 콘크리트 배합 설계 순서. 우리 1번의 콘크리트 배합 설계 순서. 우리가 건설 시공학에서 즉 콘크리트 공사에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이죠. 별표 세수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합 설계 순서 해가지고 강도. 요 강도를 결정하는데 요 첫 번째 강도를 결정.
요 강도가, 자, 그 소요 강도, 설계 기준 강도, 소요 강도에서, 배합 강도에서, 자, 소요 강도, 자, 배합 강도, 에서 시멘트 강도로다가, 시멘트 강도를 결정하는, 자, 요 설계 기준 강도가, 자, 그 결정하면은, 이제 실제 배합하는 배합 강도를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멘트 강도 얼마에 돼야 되는지 그걸 결정하는, 그 다음에 이제 물 시멘트 비를 결정하죠. 네 번째 물 시멘트 비 결정. 다음에 슬럼프 값이 강조. 우리가 슬럼프 값이라고 하는 거는 슬럼프 값도 우리 시험에 아주 중요해요. 자, 요런 약 높이가 30cm. 요 30cm 정도 되는 코네. 여기에 콘크리트를 채워요, 이 속에.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에, 자, 요 콘크리트를 벗겨내면은, 요 거푸지, 콘을 벗겨내면은, 이 안에, 자, 이런 식으로다가 그 콘크리트가 주저앉는, 그 요의 높이에서, 요 주저앉는 요걸 우리는 슬럼프 값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물이 많으면은 요 주저앉는 정도가 크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묽다, 시멘트가 그 콘크리트 비빔이 묽다고 했을 때 많이 주저앉아서 슬럼프 값이 크죠. 슬럼프 값이 크다는 것은 물을 많이 사용한 것이 되죠. 그러면 대인 비빔 같은 경우에는 잘 가라앉지 않겠죠. 물의 양이 적으면은. 그래서 물 시멘트를 결정한 다음에, 물 시멘트 비를 결정한 다음에 슬럼프 값을 얼마나 할 것인지 결정하고, 자, 이제 6번이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결정한, 굵은 골재가 자갈이 어떤 자갈을 쓸 것인지를 6번째 결정하고, 잔골재율을 결정한다. 7번째 모래, 잔골재,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결정하고, 다음에 잔골재율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물을 얼마큼 써야 될 것인지 단위 수량을, 자, 그 8번째 결정, 단위 수량 결정. 그리고 자, 잔골 표준 배합을 산출하고 현정 배합으로 조정하는, 자, 요 배합 설계 순서.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소요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다. 그래서 자, 구주체 요구되는 설계 기준 강도에서 압축 강도는 약 180. 그래서 F0 소요 강도는 3 곱하기 장기 허용 응력도. 자, 이거는 니콜 1.5 곱하기 단기 허용 응력도. 잘 봐두고요. 배합 강도는 요 소요 강도에, 자, 거기 소요 강도에, 자, 위에 콘크리트 강도 표준 편차, 또 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 보존치, 이 두 가지를, 자, 우리가 보강시킨 것이 배합 강도죠. 그래서 소요 강도를 결정하고, 다음에 배합 강도를 결정한 다음에, 이 두 가지 결정된 상태에서 시멘트 강도, 어떤 시멘트 강도가 얼마가 돼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세 번째죠. 자, 그리고 이제 물 시멘트 비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물 시멘트 비는 시멘트 중량이다, 물의 중량 곱하기 100. 여기 물 시멘트 비, 이게 아까 물 시멘트 비. 이 콘크리트 강도를, 요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콘크리트 강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 시멘트 비. 물 시멘트 비가 크다는 것은 무조건 강도가 작다는 것을 나타내요. 물의 양이 많으면 콘크리트 강도가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물 시멘트 비 산정식해서 보통 콘크리트 시멘트는 61 나누기 F, 자, 배합 강도, 콘크리트 배합 강도 나누기 시멘트 28 강도 플러스 0.34. 요 공식에 의해서, 자, 보통 콘크리트 시멘트 물 시멘트 비를 구하는, 자, 그 계산 문제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슬럼프 시험은 콘크리트 시공연도, 자, 여기 꼭 알아둬야 될 게 워커빌리티를 결정한 것이다. 워커빌리티. 자, 워커빌리티는 우리가 그 시공의 난이도, 그래서 시공연도를 나타낸다고 했었죠. 자, 잔골재를, 굵은 골재를 결정하고 잔골재를 결정한다. 다음에 단위 수량은 물 시멘트 비에, 자, 다 시멘트 중량을 곱하면은 요거는 요 공식을 응용한 것인데, 지금
요 물시멘트 비가 요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물시멘트 비에 자, 시멘트 중요한 곱하면 물이 중요한만 남잖아. 자, 물시멘트 비에 그래서 여기 물시멘트 비 단위 수량 물시멘트 비에 시멘트 중량을 곱한 값이다. 그래서 물시멘트 비와 시멘트 중량 자, 그 의미는 요 공식에서 나타나죠. 자, 이제 2의 표준 배합의 일반적인 경향. 그래서 동일 물시멘트 비 및 동일 슬럼프일 때, 즉 물시멘트 비가 똑같고 슬럼프까지 똑같을 때, 자, 걸지 입자 시멘트 사용량은 반비례한 거다. 모래 입자 크기와 자갈 사용량 또는 자갈 입자 크기와 모래 사용량도 반비례한 거다. 자, 모래 입자 크기와 모래 사용량 또는 자갈 입자 크기와 자갈 사용량은 비례 관계이다. 동일 물시멘트일 때 시멘트 사용량은 슬럼프 크기와 비례 관계다. 자, 동일 슬럼프일 때 시멘트 사용량은 물시멘트 비와 반비례 관계이다. 자, 동일 슬럼프일 때 시멘트 사용량은 자, 시멘트 사용량은 물시멘트 비와 반대의 물시멘트 비는 작아진다는 것이죠. 자, 이제 4의 5에서 콘크리트 시공. 콘크리트 타설 작업식 기본 원칙. 자, 우리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특히 여기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 타설 구획 내용.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거기 줄쳐요.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타설. 가까운 곳으로 타설. 이거를 맨날 틀리고 찾는 문제에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그럼 저거 틀리죠. 가까운 곳에서. 자, 두 번째, 타설 구획 내에 콘크리트 휴식 시간에 연속적으로 타설해야 한다. 낙하 높이는 크게 하고 틀리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틀리고 찾는 문제. 그리고 수직으로 낙하시킨다. 타설 위치에 가까운 곳까지 펌프, 버킷 등으로 운반하여 타설한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부어넣는다. 그래서 제일 기초 여기 부어넣고 다음에 기둥, 벽, 계단, 보 위에 큰 보, 작은 보, 큰 보. 자, 겉집 철근에 콘크리트를 충돌시키지 않는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자, 콘크리트 펌프카에 사용되는 압송 장치 구조 방식은 콘크리트를 자, 펌프카에서 압송시키는 방식은 자, 압축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는 방법. 피스톤으로 압송하는 방법. 튜브 속에 콘크리트를 짜내는 식의 방법. 자, 거기 콘크리트 이어붙기 이음 위치. 이거 우리가 별표 셋이죠. 자, 보나 바닥판.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요 보. 이 보는 수평구조야, 수평, 보. 또 바닥, 옆으로 수평. 이 보나 바닥은 간 사이 중앙에서 수직으로 콘크리트를 자, 이어 붙는다는 것이죠. 자, 캔틸레버로 네임보나 바닥판, 캔틸레버, 이거 네민보에. 자, 요 분에서 네민보. 요거는 이어 붙지 않은 원칙으로 한다. 요거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와. 이어 붙는다. 틀리죠? 콘크리트, 캔틸레버, 네임보나 바닥, 이어 붙지 않은 원칙으로 한다. 중앙에 작은 보가 있는 바닥판, 중앙부에서 작은 보 너비 2배 떨어지는 곳에 수직으로. 기둥은 바닥판. 자, 기둥은 바닥판 연결부터 기초 상단에서 수평으로. 벽은 계급부 주위에서 수직 수평으로. 아치나 아치축의 직각으로. 자, 콘크리트 이어 붙기, 이음 위치. 자, 거기 콘크리트 이음 조인트. 이거 별표 셋이죠, 이것도. 자, 컨스트럭션 조인트에서 시공줄눈. 시공줄눈에서. 자, 시공이 있어서 콘크리트를 한 번에 계속하여 타설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는. 자,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를 여기 타설을 했어요, 이만. 그리고 계속 타설해야 되는데, 자, 요거 타설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타설하니까 여기 이렇게 줄이 생기는 거예요. 또 타설했을 때. 자, 이게 자, 컨스트럭션 조인트. 콜드 조인트는 은결이 시작된 콘크리트에, 이것도 이제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요 컨스트럭션 조인트와 비슷한 상황이죠.
새로운 콘크리트를 씌웠을 때 일체화가 저해되는 생기는 줄눈. 자, 컨트롤 조인트, 조절 줄눈은 수축에 의한 표면 균열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줄눈. 자, 그리고 수축. 예, 콘크리트는 굳으면서 줄어들죠. 그래갖고 줄어드니까 미리 홈을 파놓는 거예요. 미리, 자, 그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홈을 파놓는 이걸 컨트롤 조인트, 조절 줄눈이라고 하죠. 자, 익스펜던 조인트는 신축 줄눈. 자, 기체 부동치마, 온도, 습도, 요 변화에서 신축 팽창을 흡수시킬 목적. 신축 팽창. 줄어요. 우리가 여름에는 자, 더우니까 늘어나고, 겨울에는 옴으로 들고, 요 신축 팽창, 줄어들고 늘어나는 걸 미리 대비해서 거기 줄눈을 만들어 홈을 파는 이걸 익스펜드 조인트라고 하죠. 자, 의외로 콘크리트 이음에 대한 것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온 편이죠. 자, 이제 콘크리트 다짐에서는 자, 그 진동기를 사용하는데 이 진동기 종류에는 막대형 진동기, 표면 진동기, 자, 거푸집 진동기 등이 있죠. 진동 다짐 방법은 자, 저슬럼프 15cm 이하 슬럼프. 그러니까 아주 묽은, 예, 그 비빔이 묽은 비빔일 때는 여기 진동 다짐 필요가 없죠. 대인 비빔일 때 이 진동기를 사용해 주셔서 슬럼프가 15cm 이하일 때 자, 요 진동 다짐이 효과적이라는 거. 자, 진동기 사용 간격은 60cm. 60cm를 넘지 않도록 60cm 이하. 자, 여기 꽂아서 진동시키고 6cm 정도 되는 데다 또 꽂아서 진동시키고. 자, 진동 유효 반경은 약 30cm니까 진동기는 한 개소에 고정시켜 오래 있지 않고 단시간 내에 각 부분에 균등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유효 다짐 시간은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사용 시간은 약 30에서 40초 정도. 진동기 사용 대수는 자, 20세제곱미터당 자, 한 대. 콘크리트 보양. 우리가 보양을 양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양생. 우리가 요 거푸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거푸집은 바로 요 콘크리트 양생 모양을 보존하고 콘크리트 모양을 보존하고 양생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요 거푸집이죠. 완전히 자, 콘크리트를 탓을 해서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그 과정을 우리는 양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우리는 재령이라는 표현도 쓰죠. 이러한 양생, 보양하는 방법은 증기보양, 증기로서 자, 경화시키는. 수빈보양은 자, 물을 뿌려서, 네, 콘크리트에 물을 뿌려서 자, 수중보양을 시키는, 살수보양을 시키는. 다음에 전기를 통해서 전기보양을 시키고, 자, 피막보양, 자, 등이 있죠. 자, 이제 콘크리트 양생 시 유의사항은 콘크리트 양생은 특히 초기가 중요하며, 초기 양생이 중요하며, 자, 강도의 영향이 크다. 초기 양생 시 콘크리트 양생 온도가 5도씨 이하로 자, 되지 않도록 한다. 초기 양생은 콘크리트 강도가 자, 50kg하고 제곱센티미터로 될 때까지 한다. 자, 이제 4회 여기서 콘크리트의 성질 등 특히 우리가 요 콘크리트의 성질. 요 콘크리트의 성질은 우리 요 건설 시공학에서 중요하지만 자, 우리 제5과목 건설 재료학에서 또 제6과목 건설하는 기술에서 다 중요하게 나와요. 자, 굳지 않는 콘크리트, 그 경화되기 전에 그 나타나는 콘크리트의 성질이죠.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 워커빌리티, 시공연도. 공사의 자, 그 난이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컨시스턴시는 반죽질기, 유동성을 나타내는 거죠. 물시멘트가 크면은 이 반죽질기가 컨시스턴시가 자, 묽은 비빔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컨시스턴시, 반죽질기 정도를 나타낸다. 플라스티시티, 성형성을 나타내는, 거푸집에 탓을 했을 때 그 모양을 나타내는 자, 플라스티시티, 성형성을 나타내는. 피니셔빌리티, 마감성을 나타낸다.